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괄호를 사용하거나 딕트 생성자 또는 딕셔너리 축약 기법을 사용해서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괄호를 사용해서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중괄호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빈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객체가 들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려면 중괄호 안에 객체를 키와 매핑 값 쌍으로 넣고 각 객체를 쉼표로 구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체란 데이터, 즉 값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때 키와 매핑 값은 쌍점으로 구분합니다. 딕셔너리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요, 딕셔너리 생성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딕셔너리 생성자로 딕셔너리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딕셔너리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빈 딕셔너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딕셔너리 생성자 괄호 안에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고 딕셔너리를 만들면은 빈 딕셔너리가 생성됩니다. 이는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빈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딕셔너리 생성자 괄호 안에다가 불특정 다수의 키워드 전달 인자를 사용해서 키워드 식별자를 키로 키워드의 값을 매핑 값으로 해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때 키워드 식별자는 유효한 파이썬 식별자여야 합니다. 즉 키워드 식별자는 공백이 없어야 하죠. 그리고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딕셔너리 생성자 괄호 안에 불특정 다수의 순회형 전달 인자를 사용해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순회형 전달 인자의 각 객체는요, 두 개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요. 첫 번째 객체는 키, 그리고 두 번째 객체는 매핑 값이 됩니다. 주로 리스트나 투플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리스트와 투플 안에는 각각 키와 매핑 값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딕셔너리 생성자 괄호 안에다가 불특정 다수의 매핑형 객체에 기반해서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집 함수 등을 사용해서 딕셔너리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딕셔너리 축약 기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축약 기법은 나중에 보너스 코너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약 기법을 하기 위해서는 포문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우선순위가 있어서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딕셔너리 생성하는 방법으로 이제 중괄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중괄호 안에다가 이제 키와 매핑 값 쌍으로 이제 넣게 되고요. 키와 매핑 값은 이렇게 콜론, 즉 쌍점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객체는 이제 쉼표로 구분해서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family라는 변수에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할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 family에는 키가 이제 정수죠. 그리고 이제 매핑 값이 문자일인 이런 쌍의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1이고 매핑 값이 엄마, 키가 2고 매핑 값이 아빠, 키가 3이고 매핑 값이 동생, 이렇게 만들어서 그 결과를 출력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양쪽에 중괄호로 묶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딕셔너리는 이렇게 양쪽에 중괄호로 이제 묶어서 표현한다. 뭐 과거에 리스트는 어땠습니까? 대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하죠. 투플은 이제 소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코드의 두 번째 보면 이제 변수 D에다가 딕셔너리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여기 재밌죠? 키가 넌이고 매핑 값도 넌입니다. 이게 이제 다 넌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키도 아무것도 없고 매핑 값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제 파이썬의 이제 키워드를 사용했죠. 이 경우에 D1은 딕셔너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료형을 보니까 딕셔너리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딕셔너리가 몇 개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이를 한번 볼게요. 딕셔너리에 담고 있는 객체의 수가 몇 개인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len 함수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가 담겨 있네요. 그죠? 이처럼 딕셔너리를 이제 생성할 때 키와 매핑 값을 할당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빈 값도 허용을 합니다. 그걸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D2로는 두 개의 객체가 있고요. 첫 번째는 키가 none이고 매핑 값이 빈 문자열입니다. 둘째는 키가 빈 문자열이고 매핑 값이 none이죠. 두 개가 바뀌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이제 D2의 자료형은 뭘까 확인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딕셔너리입니다. 왜냐하면 중괄호로 싸고 객체를 쉼표로 구분했고요. 그리고 콜론을 이제 두고 양쪽으로 좌변에는 키, 우변에는 매핑 값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딕셔너리입니다. 그 키와 매핑 값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객체가 그리고 딕셔너리에 담고 있는 객체가 몇 개인지 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len 함수를 사용했는데 두 개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갖다가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대괄호 안에 뭘 사용한다 했습니까? 키를 사용하면 된다 했죠. 리스트의 경우는 인덱스 보는데 딕셔너리는 이렇게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D2에서 키가 none인 것의 매핑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은 키가 none인 매핑 값은 뭔가요? 실제적으로 빈 문자열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표 형식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프린트문 안에다가 이렇게 REPR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것은 그 해당 값을 대표 형식으로 또 출력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것을 실행하니까 어떻습니까? 빈 문자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키가 빈 문자열이죠. D2에 그 대괄호 안에 이제 뭡니까? 빈 문자열이 들어있습니다. 키가 빈 문자열인 값을 출력이라니까 이 경우는 뭡니까? none이죠. none은 뭐 대표 형식으로 출력하나 아니면 그냥 출력하나 이렇게 none 값이라고 none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딕셔너리를 만든 걸 가지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딕셔너리는 이제 앞서도 우리가 이거 봤는데요. 매핑 값으로는 이렇게 리스트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앞서 정의했던 패밀리, 즉 딕셔너리죠. 그리고 이제 뭐 투플도 있고 세트, 빈 세트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렇지만 어쨌든 키와 매핑 값 쌍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객체는 쉼표를 구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myDict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중괄호로 이제 쌓여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딕셔너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 패밀리 안에 객체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여러분도 세어 보시겠습니까? 패밀리 안에 객체는 우리가 뭐가 있었죠? 아까 보면은 우리가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패밀리 안에 있는 객체는 원래 3개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앞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myDict의 객체는 몇 개냐 하면은 여기는 키가 8개, 매핑 값이 8개에서 길이는 8개, 8개의 객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딕트 생성자를 사용해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딕트 생성자로 딕셔너리를 만들 때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키워드 식별자를 키로 키워드의 값을 매핑 값으로 하는 키워드 전달인자를 사용해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제 키워드 식별자는요, 유효한 파이썬 식별자여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D1은 키워드 전달인자를 이제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키워드 식별자가 딕셔너리 키로 변환되면서
모두 문자열로 바뀐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이렇게 드럼에다가는 영어 드럼에다가는 문자열 드럼을, 그리고 영어 기타에다가는 문자열 기타, 그리고 베이스에는 문자열 베이스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든 D1의 자료형을 보면은 이렇게 딕셔너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딕셔너리의 값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네요.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중괄호로 묶여서 나오고, 여기 주의할 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이제 키워드의 이제 식별자 있죠. 요게 이제 드럼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개 변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딕셔너리를 만들게 되면 문자열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영어 드럼이 이제 키가 되는데 이게 이제 문자열로 바뀌었고요. 기타가 또 이제 문자열 기타로 바뀌었다. 요것을 이제 꼭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키워드로 간단히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요 방법이 딕트 생성자를 사용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딕트 생성자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 중 이제 하나가, 그 다음에 순회형 전달인자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는 다양한 순회형이 이제 올 수가 있겠죠. 즉 순회형의 개별 객체로 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등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각 객체는 반드시 쌍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객체를 키로 하고 두 번째 객체를 매핑 값으로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 코드에서는요, D2를 보시면요, D2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기 순회형 전달 인자로 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요, 투플을 쌍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즉 리스트 안에 투플로 되어 있고, 이 투플이 어떻게 키와 매핑값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 이제 자료형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딕셔너리입니다. 이렇게 해도 딕셔너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값을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드럼이 다 키로 되어 있고요.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자열 드럼이나 기타 베이스는 이제 매핑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D3도 이제 순회형 전달 인자를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 쌍을 가지고 있죠. 그래 리스트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리스트 쌍은요, 키와 이렇게 매핑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자료형을 확인하면은 딕셔너리고요. 그 안에 있는 객체를 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딕셔너리 값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D2와 D3 모두 똑같은 형태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4도 이제 순회형 전달 인자를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투플 쌍을 이제 객체로 가지고 있는 투플을 가지고 있죠. 즉 투플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투플은 이렇게 키와 매핑 값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자료형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가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해 보면은 앞서 만든 D1, D2, D3와 똑같은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D5의 경우, D5도요, 보면은 이제 리스트 쌍을 객체로 가지고 있는 투플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투플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조합이 어떻습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리스트 안에 투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고 그 안에 이제 다시 뭐 리스트로 되어 있는 두 개의 값을 가진 쌍, 또는 투플로 된 두 개의 값을 가진 쌍,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결과를 보면요, 자료형이 당연히 딕셔너리고, 그 출력한 값도 앞서 만든 D1부터 D4까지 모든 값과 똑같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했죠. 순회형 전달 인자로 딕셔너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것도
자료형은 이제 딕셔너리가 될 거고요. 값은 앞서 만든 D1부터 D5의 값과 똑같은 이제 그런 딕셔너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회형 전자인자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등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순회형에 가지고 있는 즉 리스트나 튜플,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값들도 또 리스트나 튜플, 딕셔너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해서 올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객체는 반드시 이제 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첫 번째 객체를 키로, 두 번째 객체를 매핑 값으로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7, D7의 경우를 보면요. 매핑형 전달인자를 사용했죠. 거기에 집 함수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었는데 요 안에 보면은 일단 딕트 안에 집 함수가 있고요. 이 집 함수는 두 개의 자료형 투플과 어떻습니까? 리스트에 있는 두 개를 집을 한 거죠. 집 함수는 나중에 포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여러 개의 순회형이 오면요. 각각의 순회형에 있는 첫 번째 값을 두 개 묶고 두 번째 값을 같이 또 두 번째 묶고 세 번째 값을 세 번째 묶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번호 0과 여기 투플에 있는 인덱스 번호 0에 있는 영어 들음과 뒤에 나오는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 0, 이 두 개를 묶는다는 거죠. 묶어서 하나의 쌍을 만들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게 키가 되어서 영어 들음이 이제 키가 될 것이고 뒤에 나오는 들음이 매핑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딕셔너리도 우리가 보면은 자료형이 딕셔너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출력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앞서 만든 D1부터 D6까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세 개의 객체를 가진 딕셔너리를 만드는 것을 7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다. 이처럼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은요, 매우 다양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딕셔너리 메소드에서 또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방법을 또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딕셔너리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